안녕하세요. 빅스비 개발팀 송미선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캡슐 학습 시 도움이 될 만한 팁들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캡슐 개발을 시작하신 분들이라면 학습과 모델링은 아주 밀접하게 엮여 있다는 것을 아셨을 텐데요. 학습을 하려면 모델링을 기반으로 해야 되니까요. 그래서 학습을 진행하기 이전에 먼저 모델링 시부터 어떤 사항들을 미리 고려해 보면 좋은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캡슐로 어떤 기능을 제공할지 정하셨다면 제일 먼저 그 기능을 사용하기 위해서 어떤 발화들을 지원해야 하는지를 고민해 보셔야 합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일출 1몰 시간을 알려주는 캡슐을 만든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간단히 생각해 보면 내일 일출 시간 알려줘, 내일 1몰 시간 알려줘 정도의 발화를 지원하면 되겠죠. 이 발화만을 기준으로 모델링을 해본다면 일출 시간, 1몰 시간을 이넘 타입의 보캡에 넣고 아래와 같이 astronomy info라는 골 하나를 만들어 처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사용자가 일출 1몰 시간에 대해 물어볼 때 실제 어떤 식으로 발화를 할까 조금 더 생각해 보면 이 모델링으로는 문제가 생깁니다. 실제로 사용자들은 일출 시간 알려줘처럼 딱딱한 말투보다는 내일 해 언제 떠? 내일은 몇 시에 해 뜨지? 처럼 자연스러운 발화들을 하게 될 겁니다. 그런데 앞에서 만든 모델링으로 학습을 하려고 보면 내일 해가 언제 떠 같은 발화에서는 애스트로노미 아이템 컨셉을 태깅하기가 애매해집니다. 해만 태깅을 할 수도 없고 해 언제 떠, 해 언제 뜰까, 해 언제 뜨니, 해 뜨는 시간, 해 몇 시에 떠 등등의 베리에이션들을 모두 다 나열해서 보캡에 넣어 태깅하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이렇게 골을 나누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선라이즈, 선셋 골을 나누고 날짜만 태깅을 한 뒤 동사 부분은 별도의 태깅 없이 여러 표현들을 넣어 학습한다면 다양한 표현들도 다 학습이 가능해집니다. 이렇게 지원하고자 하는 발화 베리에이션에 따라 모델링이 달라질 수 있으니 꼭 미리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처음 모델링을 해둔 뒤에 나중에 새로운 발화를 지원해야 해서 모델링을 바꿔야 하는 경우가 생기면 기존 모든 학습들을 모두 다 일일이 바꾸어야 하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습니다. 미리 최대한 고민해 보시도록 해주세요. 여러 개의 골을 지원하는 경우에 또 한 가지 고려해 보시면 좋은 것은 학습 발화에서 태깅한 부분을 다 X로 대체했을 때 발화가 명확한가를 보는 것입니다. 이 예시들을 보시면 고기나 크림빵을 X로 대체해도 발화가 명확하고 골도 명확하죠. X 들어간 음식 추천해줘, X 칼로리 알려줘. X에 어떤 말이 들어오더라도 이 발화가 어느 골인지 명확합니다. 첫 번째 예시에서 고기도 태깅하고 음식도 태깅하고 추천해줘라는 동사도 태깅하고 문장의 대부분을 태깅하고 보캡에는 베리에이션들을 넣고 싶으실 수도 있는데요. 이렇게 되면 태깅이 안 된 발화로는 골을 구분하기 어렵고 보캡에만 전적으로 의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보캡에 다양한 표현들을 넣어두었으니 학습은 한두 개만 넣자 하실 수도 있는데요. 그렇게 자동으로 모든 것이 잘 동작하지는 않습니다. 보캡에 있는 단어들도 다양하게 골고루 잘 학습을 해주어야 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불필요하게 모든 문장을 태깅하기보다는 꼭 필요한 인풋만 태깅하고 나머지는 텍스트 형태로 학습시켜서 태깅한 부분을 이렇게 X로 대체했을 때 발화도 명확하게 다른 골과 구분이 잘 되도록 학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 팁은 유사한 골은 되도록 하나로 통합하여 모델링합니다. 예를 들어 볼륨 조절 골은 턴업 볼륨, 턴다운 볼륨 이렇게 골을 두 개 나눠둘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여기에 화면 밝기를 조절할 수 있는 기능을 추가한다면 화면 밝기에 대해서도 increase brightness, decrease brightness 두 개의 골을 또 추가해야 합니다.
이런 모델링으로는 추가적으로 다른 설정 값들에 대한 조절 기능이 추가될 때마다 새로운 고를 추가해야 하고 그만큼 트레이닝 어터런스도 추가로 필요합니다. 따라서 추후 확장성을 고려해서 모델링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처음부터 확장성을 고려하여 볼륨에 특화된 고를 만들기보다 여기 보시듯이 increase setting value, decrease setting value처럼 제너럴한 고를 만들고 소리를 세팅 타입으로 태깅을 하면 추후 세팅 타입의 보캡에 화면 밝기만 추가하면 간단히 추가 기능을 구현할 수 있습니다. 학습도 고를 다 분리했을 때보다는 적게 추가해도 되고요. 처음에 많은 것을 고려하기는 힘들겠지만 추후 확장된 기능도 고려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드릴 모델링 팁은 꼭 필요한 인풋만 required로 설정하는 것입니다. 인풋 파라미터는 required나 옵셔널로 설정을 할 수 있는데요. required로 설정을 해두면 사용자의 발화에 그 인풋이 들어오지 않았을 경우 플랫폼에서 자동으로 프롬프트를 띄워줍니다. 예를 들어 수원역 가는 길 알려줘 라는 발화를 지원하는 get route call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어디까지 가는지 목적지를 알아야 가는 방법을 계산하고 사용자에게 알려줄 수 있기 때문에 이 콜에서는 스테이션 네임을 required로 해둘 텐데요. 이렇게 해두었는데 만약 사용자가 목적지를 말하지 않고 가는 길 알려줘 라고만 말하는 경우에는 플랫폼에서 자동으로 사용자 입력을 유도하는 프롬프트를 띄우게 됩니다. 하지만 이렇게 required로 선언만 해두고 이에 대한 별도 처리를 해두지 않는다면 사용자에게 추가 정보를 요청하는 프롬프트가 자동으로 뜰 때 플랫폼의 기본 다이얼로그인 계속하려면 추가 정보가 필요해요. 좀 더 자세한 정보를 알려줄래요? 라는 메시지가 뜨게 됩니다. 사용자 입장에서는 이 기본 메시지만 봐서는 현재 위치를 말하라는 건지 목적지를 말하라는 건지 알기가 어렵죠. 따라서 각 상황에 맞게 어떤 정보를 입력해야 하는지에 대한 다이얼로그를 선언해 두셔야 합니다. 이렇게 인풋 뷰를 만들어 두셔서 이 경우에는 어느 전철역까지 가시나요? 라는 메시지를 선언해 두시면 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를 더 해주셔야 하는데요. 이런 프롬프트가 떴을 때 사용자가 텍스트로 입력하는 것이 아니라 발화로 서울역이라고 이야기한 것을 이해해서 처리하고 싶다면 프롬프트 학습이 별도로 필요합니다. 프롬프트 학습은 기존 학습과 유사하게 추가할 수 있습니다. 고래는 입력받고자 하는 컨셉을 넣어주시면 되고 스페시피케이션을 add prompt for를 선택합니다. 스페셜라이제이션 노드에도 해당 컨셉을 입력합니다. 물론 기존 다른 학습과 마찬가지로 발화에 스테이션 네임을 태깅도 하셔야 하고요. 프롬프트에서도 사용자가 할 법한 발화들을 다양하게 학습해야 하는데요. 서울역처럼 역 이름만 얘기할 수도 있지만 어느 전철역까지 가시나요? 라고 물어봤기 때문에 사용자들은 수원역까지 라고 까지라는 조사를 붙여서 대답할 수도 있습니다. 혹은 올림픽 공원으로 갈 거야 처럼 문장으로 얘기할 수도 있고요. 이런 베리에이션들도 같이 학습해 두어야 사용자들이 그때그때 다양한 대답을 하더라도 캡슐에서 처리가 가능합니다. 여기까지 모델링에 관련된 팁들을 알려드렸고요. 다음 시간에는 보캡에 대한 팁들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